안녕하세요.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듣는데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얘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궁금해 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얘기는 왜 나온 것이며 이게 진짜 사실인가? 혈압약은 한 번 먹었다가 만약에 뭐 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큰일이 나는가? 한 번 먹으면 정상 평생 먹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압을 사실은 올리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체크를 해서 치료하다 보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비만이 있죠. 체중이 찐 분들은 살을 빼면 많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살만 빼는데도 혈압이 뭐 10, 20 이렇게 떨어진 분들 많아요. 물론 체중이 이제 얼마나 많이 빠지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살을 빼서 혈압이 정상이 됐어. 원래 살이 쪘을 때는 혈압이 한 150 나왔었어. 150에 뭐 한 95. 그러면 당연히 이제 콩팥이나 뭐 눈혈관에 안 좋을 수 있죠. 혈압이 높으면. 근데 혈압을 살을 뺐더니 정상이 됐어. 그러면은 이분이 정상으로 됐는데도 혈압약을 계속 드셔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혈압이 정상이 됐으니까. 혈압을 올리는 원인을 일단은 비만 요인을 해결했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드셔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주 상식적인 건데도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실 때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혈압약을 한번 드시면 평생 드셔야 된다. 나 이제 고혈압 환자가 됐구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평생 뇌리에 박히거나 이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갑자기 혈압이 이제 막 180, 90 막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어깨 이렇게 만져보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고 굉장히 그 목도 막 딱딱하게 굳어 있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뭔가 무슨 일 있으시냐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오신 거죠. 근데 혈압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있는 어떤 집안일, 집안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 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시어머니 문제, 뭐 입시 문제, 무슨 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막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혈압이 정상이 되거든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스트레스 요인이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막 30년이 넘어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남편이 계속 술 먹고 속 생기는 게 거의 뭐 한 20년 이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그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은 혈압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가장 좋은 경우는 입시 같은 거 딱 끝나면은 어머니들의 혈압이 그냥 정상이 되고 가벼운 혈압약 같은 거 드시는 거 끊을 수 있게 되시고 자꾸 위장장애 오고 이런 것도 싹 없어지고 그거 스트레스 자극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런 요인들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혈압약을 과연 평생 먹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건 요인이 사라지면은 정상이 되니까 평생 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온 것은 그 환경 요인이 사라지면 혈압약을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거를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먹는 것 자체를 상당히 그 두려워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은 짧게 혈압이 너무 높을 때 단기적으로 쓸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접 볼 때 인데놀 같은 베타블로커 같은 그 심장 두근거리는 거 가라앉히는 그 약을 처방받으러 오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것도 사실 일종의 혈압약이에요. 혈압도 좀 떨어지죠. 근데 그거는 좀 두근거림 예방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쓴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케톤 다이어트나 저탄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유행이 돼서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또 혈압이 떨어지니까 혈압약을 끊는 분이 많단 말이죠. 저탄고지하면 왜 혈압을 끊을 수 있나? 혈압이 떨어지나?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 염분이 몸에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탄수화물과 염분은 들어가는 채널이 똑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염분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떨어져요. 막 10, 20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탄고지해도 혈압약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진료실에서 많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으면 너무 이제 기존의 혈압약을 드시면 너무 혈압이 낮게 나오시는 거예요. 저탄고지를 잘하다 보니까 체중은 빠지지, 염분은 안 들어가지, 저탄고지 한다고 술도 안 드시지, 또 지방이 충분히 들어가니까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도 줄지. 저탄고지 하면 잠도 잘 오거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제한으로 인해서 염분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세 번째 보면은 고혈압 환자의 뭐 60%는 소금과 연관돼 있다. 이거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제가 지금 따온 건데 지금 우리가 음주, 염분 섭취, 뭐 정신적
정신적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분 섭취도 LCHF 저탄고지 해가지고 잡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탄고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팁을 좀 알려드리면 리염이라고 하는 소금이 있어요. 이게 이제 키토산 플러스 천일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유명하지만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좀 유명하거든요. 이게 혈압을 떨어뜨려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거 드시고 혈압약을 끊으신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거의 혈압약 약한 거 수준의 효과를 보는 그런 게 되시니까 저런 리염이라는 것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평생 고혈압 환자가 아니게 되는 거고 혈압약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화병에서 혈압이 되게 많으세요. 자꾸 이게 화가 자꾸 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내가 자꾸 화를 잘 내게 되는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혈압을 올리거든요. 자꾸 위로 열이 올라가고 화가 올라가고 하는 거는 압력을 올려요. 그래서 보면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 아닌 분도 있지만 굉장히 평상시에 화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버럭 화를 잘 내고 작은 것도 계속 집요하게 따지거나 신경을 너무 막 많이 쓰거나 이런 화병이 있으신 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이제 명상을 한다거나 뭐 요가가 됐던 아니 뭔가 큰 깨달음이 있어서 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화를 내면은 이 화의 에너지를 받는 거는 제일 타격을 받는 건 자기 자신이죠. 그런 화의 에너지를 내가 받지 않겠다 앞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진짜 화를 갖다가 제거해 버리신 분들은 혈압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거든요. 명상의 효과 마인드풀니스의 혈압에 대한 논문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화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화만 잡혀도 혈압이 많이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목이 많이 뭉친 분들은 일자목도 있을 수 있고 거북목 일자목 있으면은 머리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두통도 오고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적절한 운동 방법, 바른 자세, 기능학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지 목 커브가 좋아지고 그래서 목 커브가 좋아지면 어깨의 긴장도가 풀리고 혈압도 떨어지고 어깨도 이완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치료할 때 우리가 이제 포도당으로 놓는 인대 강화 주사, 프롤로 주사 이런 것도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목의 커브도 좋게 좀 만들고 신경을 좀 이완시키고 이거 자체가 뇌로 가는 압력을 줄여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프롤로를 맞아도 효과를 좀 보신 분들 혈압이 떨어지세요. 눈도 밝아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잠도 잘 자고 머리로 가는 스트레스를 관할하는 목에 있는 신경 구조들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두통, 혈압, 어지럼증 이런 것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항상 중력 속에 있기 때문에 목에 압력이나 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꾸준한 자세 교정과 운동요법과 프롤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뭐 아까 저탄고지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인슐린 저항성 사실은 이게 나중에는 혈관 질환이 진행이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염분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으면 염분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세포내 칼슘이 증가하고 세포내 칼슘이 증가하면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저탄고지까지만 아니라도 저탄수만 해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거는 여기 이제 조그맣게 써놨는데 사실 중금속, 납이나 뭐 수은이나 이런 중금속 중독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잡으면 혈압이 떨어지세요. 납이나 뭐 카드뮴, 뭐 수은 이런 중금속이 있으면 산화 스트레스를 올리고 혈압도 올리고 당도 올릴 수 있거든요. 대사증을 유발시키고 이런 걸 빼내는 게 이제 요오드도 빼내고 글루타치온도 빼내고 알파리보산도 빼내고 그런 게 많죠. 그 외에도 이제 커피, 카페인 줄이는 거, 비트도 많이 먹고 양파도 효과가 있고 뭐 마늘도 효과가 있고 포메그란테 그러니까 석류 주스도 효과가 있고 지중해 식사라든지 저탄수 식사 이런 것들이 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식이고 영양소 중에서는 도움되는 게 이제 포타시움, 뭐 코엔자임 Q10, 칼슘 또 칼슘은 뭐 요즘에 좋은 칼슘제들이 나와서 이런 나노칼슘 이런 거 쓰면 혈압이 뭐 10, 20씩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니까 칼슘, 뭐 마그네슘, 특히 비타민 메가도주 C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항산화제들, 아르기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혈압 다 떨어뜨리는 거죠. 요오드도 혈압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해놨잖아요. 갑상선이 몸이 좀 따뜻해지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추운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 또 혈압이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뭐 시트룰린 이런 영양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이게 수박 껍질에 많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종에도 좋고 뭐 ATP 생성에도 좋고 혈압도 강화시키고 근데 이건 처방도 되고 이런 영양소예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혈압 떨어뜨리는 거 있었죠. 레몬 오일도 있었고 마조람 오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는다고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 오늘 요거만 잘 이해하셔도 안심을 좀 가질 수가 있고 내가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쓸데없는 필요 없는 약을 이렇게 먹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